ChatGPT를 처음 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검색창처럼 한 줄만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 짜줘, 글 써줘, 요약해줘. 이렇게만 쓰면은 답은 나오지만 내가 바로 쓸만한 결과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외국어 입문 강의의 핵심을 한국 초보자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영상입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오늘 바로 따라 할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ChatGPT를 처음 켰을 때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물어봐야 손해를 안 보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ChatGPT는 질문을 잘하는 도구가 아니라 일을 잘 맡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질문을 길게 하는 것보다 4가지를 넣어야 합니다. 내 상황, 원하는 결과, 받을 형식, 빼야 할 조건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은 상황, 요청, 형식, 제한입니다. 오늘은 이 4단어만 가져가도 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ChatGPT는 내 사정을 모릅니다. 내가 학생인지, 자영업자인지, 유튜브를 하는지, 부모님께 설명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문장에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나는 AI 초보이고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른다. 60대도 유효하게 설명해줘. 이 한 줄만 넣어도 답변의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답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답입니다. 두 번째는 요청입니다. 그냥 알려줘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달라는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atGPT 알려줘가 아니라 ChatGPT를 처음 쓰는 사람이 오늘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5단계로 설명해 줘라고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식입니다. 초보자는 긴 글보다 표가 훨씬 안전합니다. 표로 받으면은 빠진 부분이 보이고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결과는 표로 정리해 줘. 항목은 할 일, 예시, 주의할 점으로 나눠줘. 네 번째는 제한입니다. 이걸 빼먹으면 이제 답변이 너무 길어지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나옵니다. 제한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어려운 영어는 빼고 광고 문구처럼 과장하지 말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말만 써줘.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공식입니다. 상황, 요청, 형식, 제한. 이 4가지가 들어가면은 답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완성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ChatGPT를 처음 쓰는 AI 초보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글의 주제는 동네 카페 추천입니다. 이 주제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글의 구조를 짜줘. 결과는 표로 정리하고 각 문단에 들어갈 예시 문장도 넣어줘. 어려운 말은 쓰지 마. 이게 그냥 블로그 글 써줘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ChatGPT가 내 상황과 결과물의 모양을 동시에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바로 답을 만들지 말고 먼저 계획만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바로 실행하지 말고 먼저 3단계 계획만 보여줘. 내가 확인하면은 그 다음 작성해줘. 초보자에게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초반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쓰게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써줘라고 하면은 평범한 글이 나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강점, 지원 분야, 읽는 사람, 글의 톤을 물어본 뒤 계획을 세워줘라고 하면 결과가 훨씬 나아집니다. 세 번째로 ChatGPT에게 ChatGPT용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초보자에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ChatGPT에 넣을 좋은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대충 말한 요구를 ChatGPT가 더 정리된 질문으로 바꿔줍니다. 초보자는 이 기능부터 써야 합니다. 사용 예시는 많습니다. 이메일 초안, 고객 응대 문구, 여행 일정, 유튜브 대본, 블로그 글, 상품 설명, 공부 계획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처럼 쓰면 손해입니다. 무엇을 비교할지, 표로 받을지, 몇 단계로 받을지, 누구에게 설명할지까지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생활 예시를 3개만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냥 우리 가게 이제 홍보 문구 만들어줘라고 쓰면 흔한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대신 이렇게 써야 합니다. 나는 50대 손님이 많은 동네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재방문 쿠폰을 알리고 싶습니다. 문자 메시지용으로 짧고 점잖은 문구 2개를 만들어줘. 두 번째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공부 계획 짜줘라고 쓰면 너무 넓습니다. 대신 나는 영어 초보이고 하루 20분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따라 할 계획을 표로 만들고 매일 할 일과 확인 문제를 넣어줘라고 쓰세요. 세 번째는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본 써줘가 아니라 첫 5초 후킹 3개, 첫 30초 구성, 본문 흐름 쇼츠로 뽑을 구간까지 나눠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ChatGPT가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일의 구조를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비교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A와 B를 표로 비교해줘. 기준은 가격, 장점, 단점, 초보자, 추천 여부로 나눠줘.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줘. 하루 30분 기준으로 오늘 할 일까지 나눠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확인 문제 3개를 내줘.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너무 짧게 묻는 것. 둘째, 결과 형식을 안 정하는 것. 셋째, 한 번 나온 답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답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새로 시작하지 말고 이어서 고치면 됩니다. 더 짧게 해줘. 이제 표로 바꿔줘. 60대도 이해하게 다시 설명해줘.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ChatGPT는 한 번에 완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하면서 다듬는 도구입니다. 초보자는 이걸 알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서 꼭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챗GPT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 날짜, 가격, 법률, 건강 정보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문장을 붙이세요.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확인해야 할 출처를 따로 표시해줘. 또 하나, 개인정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민감한 고객 정보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용량이나 일부 기능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료냐 무료냐보다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ChatGPT는 물어보는 도구가 아니라 기준을 주고 일을 맡기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복사해서 쓸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AI 초보입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쉽게 설명해줘. 둘째, 결과는 표로 정리하고 바로 따라할 예시를 넣어줘. 셋째, 바로 실행하지 말고 먼저 3단계 계획만 보여줘. 넷째, 틀릴 수 있는 부분과 확인할 출처를 따로 알려줘. 이 네 문장만 써도 챗GPT를 검색창처럼 쓰는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ChatGPT로 하고 싶은 일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초보자용 프롬프트로 바꿔볼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예시로 다뤄보겠습니다.